남태평양 한가운데 세상과 거의 단절된 작은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터 섬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름은 라파누이입니다. 그런데 이 섬을 처음 본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이걸 만들었지? 섬 곳곳에 사람 얼굴을 닮은 거대한 석상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무려 900기 가까운 모아이들이 섬 전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크기였습니다. 어떤 것은 사람 키의 몇 배나 되었고 어떤 것은 무게가 수십 톤에 달했습니다. 작은 자동차 몇 대를 합쳐놓은 것보다 무거운 돌덩이가 바다를 향해 혹은 마을을 향해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은 지금 봐도 묘한 압박감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외계인이 옮긴 것 아니냐? 잃어버린 초고대 문명이 만든 것 아니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맞느냐는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너무 거대해서 인간이 못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인간이 했기 때문에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모아이는 단순한 돌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에게 모아이는 죽은 조상의 힘, 권위, 그리고 보호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멋으로 세운 조형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이자 영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들은 더 크고 더 인상적인 모아이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그 거대한 얼굴에는 조상을 향한 존경과 동시에 우리 부족의 힘이 이만큼 크다는 경쟁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모아이 대부분은 라노 라라쿠라는 화산 채석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석장에서 깎아 만든 뒤 다시 해안가의 제단 같은 장소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짧게는 몇 킬로미터, 길게는 훨씬 더 먼 거리였습니다. 길도 제대로 없고 바퀴도 없고 철제 장비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무게는 수십 톤입니다. 현대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여기서 머리가 멈춥니다. 아니, 기술 없이 이걸 어떻게 옮겨? 바로 그 질문 때문에 모아이는 세계적인 미스터리가 됐습니다. 한때 가장 널리 알려진 설명은 이랬습니다. 나무 통나무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석상을 굴려서 이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큰 물건을 옮길 때 통나무를 까는 방식은 여러 고대 문명에서도 떠올릴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스터 섬의 비극도 여기서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모아이를 옮기기 위해 숲을 마구 베어냈고 결국 섬의 나무가 사라지면서 환경이 무너졌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거대한 석상을 세우려던 인간의 욕망이 결국 자기 문명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였죠. 너무 상징적이라서 오랫동안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가설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모아이는 끌려간 것이 아니라 걸어갔다는 주장입니다. 처음 들으면 웃기게 들립니다. 돌이 어떻게 걷습니까? 그런데 모아리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밑부분이 완전히 평평한 직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구조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고고학자들은 실제 크기와 비슷한 모형이나 복원 석상을 이용해 실험했습니다. 양쪽과 뒤쪽에 밧줄을 묶고 여러 사람이 좌우로 번갈아 당기면 석상이 조금씩 흔들리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냉장고나 큰 장롱을 옮길 때 좌우로 살짝살짝 흔들며 이동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정말 느리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아이가 걸어갔다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라파누이 사람들의 전승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조상들이 마나, 즉 영적인 힘으로 모아이를 이동시켰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식 해석으로 보면 초능력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그것은 실제 기술을 신성한 언어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밧줄과 지렛대, 인원 배치와 균형 감각을 이용해 석상을 흔들며 이동시켰던 기억이 세월이 흐르면서 석상이 스스로 걸어갔다는 전설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기술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을 서로 다른 언어로 설명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현대인은 크레인과 트럭을 떠올리지만 고대인은 몸과 줄, 돌과 나무,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호흡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힘으로만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무게중심을 개선하고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협력의 리듬을 맞춰야 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수십 톤짜리 석상이 쓰러지고 그 순간 모든 노력이 끝납니다. 결국 모아이를 옮긴 핵심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정교한 집단 지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스터 섬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문명을 철과 바퀴, 기계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라파누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명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대한 도시도, 금속 기계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상을 기리고 공동체를 묶어내는 신념,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치밀한 노동 체계가 있었습니다. 모아이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그 영광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섬은 제한된 공간이었고 자원은 끝이 있었습니다. 모아이를 둘러싼 경쟁이 커질수록 사회는 더 많은 자원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숲이 줄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공동체의 균형이 흔들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 연구자들은 이스터 섬의 붕괴를 단순히 어리석은 원주민이 나무를 다 베었다는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럽인의 도착 이후 전염병과 노예 사냥, 외부 충격도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터 섬의 비극은 단순한 자멸, 한 줄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복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모아이가 주는 인상은 여전히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그 돌 얼굴들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게 불가능에 도전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돌을 깎고 세우고 옮기고 다시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 그것은 몇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하고 수많은 사람이 같은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모아이는 결국 돌로 만든 얼굴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조각한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터 섬의 진짜 미스터리는 외계인이 만들었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도구가 거의 없던 인간이 어떻게 이런 상상력과 협업 능력을 발휘했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훨씬 더 경이롭습니다. 지금도 라노 라라쿠 채석장에 가면 만들다만 모아이들이 산비탈에 누워 있거나 반쯤 묻힌 채 남아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어제까지 작업하다 갑자기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해안가의 아후통가리키에 줄지어선 모아이들을 보면 묘한 느낌이 듭니다. 저 거대한 얼굴들이 정말 인간의 손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기지 않는 일을 인간은 해냈습니다. 기술 없이 이걸 옮겼다고? 어쩌면 정확한 표현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이 없었을 뿐 그들만의 기술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